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네, 오늘은 너울쌤 연구사 3회, 모의고사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2번, 오른쪽을 아래로 하여 옆으로 눕힌다. 3번, 식사 후 30분 정도 똑바로 눕혀둔다. 4번, 오른쪽에서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후 왼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를 뱉게 해준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편마비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야 하니까 오른쪽이 아닌 왼쪽을 아래로 해주셔야 되고요. 식사 후 30분 정도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앉아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음식은 건강한 쪽에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식후에 마비된 쪽,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 찌꺼기가 끼게 되겠죠. 이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얼굴 부위에 손상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로 주입한다. 2번, 비위관이 빠진 경우 요양보호사가 밀어 넣어준다. 3번, 영양액은 중력에 의해 흘러 내려오도록 한다. 4번, 영양액은 천천히 주입한다. 5번, 영양주머니는 씻어서 물기가 남은 상태로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가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린 자세로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비위관이 빠진 경우에는 비위관의 튜브를 잠그고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하면 음식이 상할 수 있어요. 빨리 주입해도 안 되고 천천히 주입해도 안 되고 그 어느 속도에 맞춰야 됩니까? 그게 지금 3번에 나와 있던 자연스럽게 중력에서 내려가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 주머니는 매번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8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2번 용액을 묻힌 면봉으로 내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3번 약병을 찬물에 담가 시원한 상태로 주입한다. 4번 귀 입구를 눌러준 후 약 20분 동안 누워있게 한다. 5번 작은 솜을 하루 종일 끼워 누웠다가 제거한다. 네, 정답은 1번이죠.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네. 자, 우리가 면봉으로 닦아줄 수는 있는데요. 웨이도를 닦아주셔야 되고요. 찬물에 담그시면 안 되죠. 약이 차가우면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서 좀 체온 정도로 좀 따뜻하게 데핀 상태에서 주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입구를 눌러주는 20분 동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5분 정도만 누워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작은 솜을 우리가 끼웠다면 15분에서 20분 동안 끼워 두시고 바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39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화장실로 이동하고자 할 때 갑자기 일어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2번 진통제를 복용하게 한다. 3번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한다. 4번 온찜질팩을 제공한다. 5번 기저귀를 사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호소할 수 있으니까 잠시 앉아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4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배설 돕기로 옳은 것은 1번 거품 섞인 소변을 보는 경우 바로 버린다. 2번 대상자가 허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 똑바로 눕혀서 한다. 3번 용변 배설이 될 때까지 변기는 오래 데워준다. 4번 회음부와 둔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5번 배설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앞에서 뒤로 닦아야 감염 위험성이 적어지죠. 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시설장에게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허리를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옆으로 눕혀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변기를 오래 대고 있으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고 허리와 둔부 관절 부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있을 때 다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상자가 배설이 소리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4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안아서 이동변기로 옮긴다. 2번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준다. 3번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둔다. 4번 오른손으로 이동변기에 팔걸이를 잡고 이동하게 한다. 5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가 안전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해준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움직이기 힘든 대상자를 안아서 옮기는 거죠. 지금 보시면 오른쪽 편마비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두셔야 하니 왼쪽에 두어야 되고요. 자, 건강한 손인 왼손으로 팔걸이를 잡고 이동하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 변기가 안전합니다. 42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2번 기저귀는 하루 2번 교환한다. 3번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한다. 4번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환한다. 5번 항문 쪽으로 기저귀가 뭉치도록 채워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저귀는 하루 2번이 아니고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즉시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인 경우에 옆으로 돌려 눕히는 거죠. 기저귀 교환을 모두 마친 후 환기는 진행해 주셔야 되고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뭉치는 경우에는 욕창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4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2번 온찜질팩을 해준다. 3번 소변 배출량을 점검해본다. 4번 따뜻한 물을 섭취하게 한다. 5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네. 이 꼬이거나 막힌 경우에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고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무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44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앉아서 머리를 뒤로 젖힌 자세로 칫솔질한다. 2번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닦아준다. 3번 치약은 칫솔 위에 두툼하게 올려준다. 4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5번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만 닦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앉아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 해주셔야 네, 물이나 이런 부분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칫솔질의 방향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네,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주시면 돼요. 두툼하게 올리지 않고요. 자, 칫솔질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45번 의치를 착용하는 대상자의 의치 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흐르는 뜨거운 물에 의치를 헹군다. 2번 의치는 표백제에 담가 변형을 막는다. 3번 취침 시 의치를 세척해서 다시 삽입한다. 4번 아래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 5번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 주방 세제를 사용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우리 주방 세제는 연마 마모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치를 닦아도 달지 않아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면 의치가 변형될 수 있으니까 미온수나 찬물로 헹궈 주셔야 되고요. 표백제에 담궈도 역시나 변형이 되죠.
네, 취침 시 자기 전에는 위치는 빼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위치는 항상 위쪽. 예, 위쪽 위치를 먼저 빼서 위치 용기에 넣어줍니다. 46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도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고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깔아준다. 2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3번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4번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번 회음부에서 악취가 나면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순서가 바뀌었죠. 네,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깔고 그 다음에 변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회원부도 앞쪽에 뒤쪽으로 바뀌어 있고요. 네,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는 바로 다 닦아주셔야 됩니다. 욕창에 또 위험성이 있죠. 자, 악취가 남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47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지는 겨드랑이 쪽에서 손끝 쪽으로 닦는다. 2번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3번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4번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번 얼굴은 코, 눈, 입주위, 뺨, 이마, 귀, 목의 순으로 닦는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 맞습니다. 상지 역시도 말초에서 중심이기 때문에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와주셔야 되고요. 회음부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죠.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줍니다. 자, 우리 얼굴 전체 순서 기억하시죠?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의 순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48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앞이 막힌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답 찾아주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1번이죠. 자, 일단 머리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지선의 문제인 거죠. 자, 입힙니다. 입힐 때는 입마, 마비 쪽부터 있습니다.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 팔 있고 머리 있고 왼쪽 팔 순서로 입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왼쪽 편마비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른쪽, 왼쪽 편마비일 때 입히는 경우였으니까 벗기는 순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공부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지금 3회차잖아요. 이제 4회차 넘어가면, 예, 이제 입히는 거 나왔으니까 벗기는 거 나올 거예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문제를 푸실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를 네 가지를 다 공부를 하고 가시면 더 좋겠고요. 또, 머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수액이 가운데 똑같습니다. 수액을 가운데 넣고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요 입고 벗는 순서가 나올 때마다 네, 한 번씩 가상으로 네, 상상을 하시면서 풀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49번 대상자를 침대에서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왼쪽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돌린다. 3번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눌리지 않도록 오른쪽의 손을 위로 올린다. 4번 오른쪽 발을 왼쪽 발 위에 올려놓는다. 5번 반대쪽 어깨와 허리에 손을 대고 돌려 눕힌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돌려눕히는 상황입니다. 머릿속에 동작이 한번 상상이 되셨을까요? 네. 자, 근데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양보사는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 계셔야 되고요. 자, 돌려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왼쪽 발을 네, 다른 쪽, 오른쪽 발 위에 놓아주시면 되고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돌려 눕혀주시면 됩니다. 항상 침대 위에서 자세 변경은 네, 연상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하셨던 실기 있죠? 네, 그 실기의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네, 촬영이 되셨을까요? 네, 또는 이제 실기 교육원에서 하셨던 그 장면들 떠올리시면서 아, 동작만 한번 딱 그릴 수 있다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사실 이 체변경 파트예요.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50번. 휠체어의 잠금장치 기능이 약할 때 점검해야 할 곳으로 묶은 것은 1번 팔걸이와 발받침대, 2번 손잡이와 타이어, 3번 시트와 잠금장치 고정 볼트, 4번 타이어와 잠금장치 고정 볼트, 5번 시트와 타이어. 네, 정답은 4번이죠. 자, 잠금장치가 약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타이어의 공기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0.5cm 정도 들어가는 깊이라면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되는데 왜 잠금 기능이 약할까요? 그렇다면 잠금장치 고정 볼트가 풀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휠체어 뒷주머니에 있는 스패너로 잠금장치 고정 볼트를 조절한 후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51번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휠체어 작동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급적 자세를 낮추고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2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올라간다. 3번 잠금장치를 잠그고 밀고 올라간다. 4번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5번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간다. 네, 정답은 5번이죠.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가야 될 때는 대상자의 체중이 무겁거나 또는 경사도가 이렇게 큰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 정답이 5번이죠. 자, 5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휠체어 위치 선정으로 옳은 것은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찾아주세요. 네, 정답 찾으셨을까요? 네,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자, 일단은 왼쪽 편마비다라고 했으니까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가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와 있는 게 여기 그림하고 여기 그림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재주시고 자, 비스듬히 책에 비스듬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어떻게도 합니까? 30에서 45도 각도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53번. 보행기를 사용하여 보행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팔꿈치를 약 50도 구부러지도록 조절한다. 2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돕는다. 3번 보행기의 손잡이를 대상자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4번 바퀴의 잠금 장치를 열고 대상자가 일어서게 돕는다. 5번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한 걸음 옮긴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약한 경우에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따라오는 거죠. 두 다리가 다 약하다면 보행기,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대상자의 팔꿈치는 약 30도 구부러지도록 네, 엉덩이 높이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높이까지 손잡이가 오면 30도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보산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항상 장근장치를 잠그고 대상자가 일어서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낙상 위험성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녹이 생기는 재질이어도 된다. 2번 등받이 각도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3번 높낮이는 수동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4번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한다. 5번 조작이 복잡해야 한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입욕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되고 등받이 각도는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네, 높낮이는 자동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고 조작은 간편해야 합니다.
55번 노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과 급원 식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이가 증가할수록 근육이 감소하므로 단백질은 제한 없이 섭취한다. 2번 삼겹살, 갈비, 닭껍질과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린다. 3번 수분 섭취는 제한한다. 4번 영양 보충제는 전문가의 지침과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다. 5번 등푸른 생선, 들기름과 같은 필수 지방산을 섭취한다. 네, 정답은 5번 등푸른 생선, 들기름과 같은 필수 지방산을 섭취한다. 네, 자,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섭취가 권장량이고요. 네, 동물성 포화지방산이 많은 네, 음식은 제한하셔야 되겠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탈수를 예방하셔야 되고, 이 영양 보충제는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56번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대상자의 안전한 식품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달걀은 깨끗이 씻어서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2번 복숭아, 망고, 무화과 등은 상온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먹으면 된다. 3번 두부는 따뜻한 물에 담가 냉장 보관한다. 4번 고구마는 냉장 보관한다. 5번 조개류는 씻지 않은 상태로 냉장, 냉동 보관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상온에서 후숙과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자, 씻지 않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 달걀은 해주셔야 되고요. 두부는 찬물에 담가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통풍이 잘 되도록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조개는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 냉장, 냉동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자, 57번 대상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루에 한 번 최소 10분에서 30분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2번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방의 온도는 화장실보다 높게 조절한다. 3번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의 장애를 초래하므로 커튼을 적절히 사용한다. 여름에는 가습기, 겨울에는 제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5번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에 조명을 꺼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환기는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3번 정도 환기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표준계제에 적혀져 있고요. 네, 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이나 복도, 화장실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가 바뀌었죠.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 자, 야간에는 화장실과 계단의 조명은 켜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58번 치매 대상자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허무한 생각으로 인해서 치매 대상자 증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가족의 정서적 부담은 1번 불안감, 2번 우울, 3번 죄책감, 4번 분노, 5번 무기력감.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자, 우리 불안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상태나 돌보는 역할, 재정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보통 나타나고요. 우울은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조화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에 해당이 되죠. 죄책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화를 냈거나 충분히 잘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또는 과거 대상자에게 잘못했던 일을 되새기면서 느끼는 정서입니다. 분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처음 치매 진단을 받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주어진 현실에 분노를 많이 느껴요. 또는 이제 대상자를 돌보는 일로 피곤할 때도 가족들이 또는 도와주지 않는 경우에도 느끼는 정서에 해당이 됩니다. 59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먼 곳에 배정한다. 2번 벨트나 단추가 있는 바지를 입힌다. 3번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4번 야간의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기저귀를 착용한다. 5번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에도 괜찮다고 말한다. 정답은 5번이죠. 네. 자, 1번 같은 경우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방을 배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입고 벗기 쉬운 고무줄 바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수치감을 유발하고 실금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쿠션과 시트, 등받이가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60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한다. 2번 선 자세보다 앉은 자세의 운동이 효과적이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운동하도록 유도한다. 4번 매일 다른 시간대에 운동을 하게 한다. 5번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의사의 검진 없이 다양한 운동이 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운동은 저강도 운동을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앉은 자세보다는 선 자세에서 운동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는 매일 같은 시간대 운동을 해서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심장병이 있는 경우라면 의사에게 사전 검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61번. 재가침의 대상자가 가방에 휴지를 모아 담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물어본다. 2번 휴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모두 치워둔다. 3번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온다. 4번 휴지가 낭비되니 행동을 제지한다. 5번 대상자가 안 볼 때 휴지를 가방에서 모두 꺼내 놓는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주의환기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때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관심 있는 이야기라든지, 단순한 일거리. 예, 늘 말씀드리지만,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는 주의환기법 안에 거의 답이 있습니다. 자, 62번. 시설 복도를 이리저리 배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접하게 한다. 2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3번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4번 침대로 데려가 눕혀준다. 5번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 네, 62번 문제 역시 네, 뭐가 답인가요? 네, 주의환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네, 답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아, 창문 열어두시면 큰일 납니다. 잠궈 주셔야 되고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는 크게 틀어놓지 않으셔야 되죠. 네, 이 소리로 인해서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현실과 가상이 구별이 안 돼서 밖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더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활기차고 바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아, 예, 그러면 요즘 많이 비는 줄어집니다. 자, 63번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가 나를 자꾸 쳐다봐, 저기 좀 봐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방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확인시켜준다. 2번 누구인지 자세히 보고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본다. 3번 어르신이 기운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4번 현관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나요? 라며 잠긴 문을 보여준다. 5번 무서우시죠?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준다. 네, 정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죠. 환각이 나타날 때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누가 자꾸 쳐다보면, 그쵸? 많이 무서우시죠?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네, 이 방법이 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윷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어르신에게 숟가락을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옆에 어르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물어본다. 2번 위험한 행동이니 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른다. 3번 던지지 못하도록 손목을 잡는다. 4번 윷놀이보다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하러 가자며 데리고 나간다. 5번 다른 숟가락을 갖다 주겠다며 찾으러 간다. 그 정답은 4번이죠.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시면서 이 또한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5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성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2번 옷을 벗는 경우 큰 소리를 지르며 행동을 제지한다. 3번 공공장소에 데리고 간다. 4번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서비스 중단을 경고한다.
5번 방문객을 늘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시는 게 좋고요. 공공장소는 가시면 안 되고, 방문객도 제한하시는 게 좋고,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상의하는 건 좋은데, 경고는 예, 침울신들한테 사실 적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66번 다음과 같은 상황의 침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해 대상자인 75세 남성은 식사 후 물을 컵에 따라주면 손으로 잡아 입에 대긴 하지만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대부분 흘린다. 명보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다 마시고 나면 컵을 테이블에 놓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다. 1번 평소보다 물 대신 국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한다. 2번 흘리는 것에 대비해서 빨대를 꽂아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컵 잡는 것이 서툴러졌으니 물을 먹여준다. 4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에 빠질 수 있다고 위협한다. 5번 언제 물을 마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탈수되기 전에 물을 마실 것을 권하고 도움을 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 네모안의 예시가 좀 익숙하신가요? 네, 이거 15장의 문제 상황의 대처 앞에 일상생활, 그러니까 15장이 치매 어르신의 일상생활 돕기 방법을 먼저 우리가 찾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행동 대처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나오는 네, 치매 대상자 75세 남성씨입니다. 표준규제는 낸 그대로 갖고 왔어요. 네, 보통 예전에 이제 제 문제집에 예, 뭐 해설이나 이런 분들이 2번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아니에요. 네, 이거 빨대로 막 꽂아 먹게 하거나 처음부터 컵 사용을 막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치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자, 67번 치매 대상자에게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지키며 대화한 경우는 1번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2번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됩니다. 3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4번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하고 외출해요. 5번 아침 8시에요. 아침 식사하세요. 네, 정답은 5번이죠. 자, 신체를 짚어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같이 질문해 주셔야 돼요. 네, 어디 뭐 이런 거 쓰시면 안 되죠. 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게끔 질문을 바꿔주셔야지 왜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은 어렵습니다. 네, 한 번에 한 가지씩 식사하세요 끝나면 양치하세요 끝나면 외출해요 라고 하셔야지 세 가지를 고고고 이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28번 치매 대상자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친구의 생일 잔치에서 친구에게 인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라고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오랜만입니다. 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1번 진압력, 2번 언어 능력, 3번 계산력, 4번 수능력, 5번 주의력. 정답은 2번이죠. 언어 능력. 우리 인사말 연결하기잖아요. 그래서 타인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네, 언어 능력에 도움을 주는 인지학 훈련이었습니다. 자, 인지자극 훈련은 네, 이렇게 각 인지자극의 프로그램마다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잖아요. 네, 언어적인 어떤 자극, 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표를 꼭 한번 선생님들이 음성을 읽어주시고, 저는 그렇게 당부해요. 암기하십시오. 이렇게. 이거 이해를 풀 수 있는 게 조금 안 돼요. 네, 그래서, 인사말 연결하기는 이런 거. 그죠? 얼굴 삼행시는 이런 거.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냥, 기억력, 창의력, 언어력, 집행기능 안 외워진다? 그렇다면 표준교재. 표준교재 얼굴 삼행시를 어떻게 했더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 명칭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용이자 명칭이 아니야, 내용.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표준교재를 놓고 같이 프로그램과 요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실 거다 생각하고
예, 넣으시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69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2번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손을 움직여준다. 3번 잘 들을 수 있도록 느린 속도로 말한다. 4번 말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5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이죠. 1, 2번 같은 경우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잘 들을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로 하셔야지 느린 속도는 네, 적당하지 않습니다. 시선은 고정보다 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7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양보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자, 대상자 모든 것이 다 귀찮아. 먹는 것도 싫고 어디 나가는 것도 즐겁지 않아. 자, 그래서 내용보사 1번 요즘 자녀들이 자주 안 찾아오나 봐요. 2번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3번 저랑 재밌는 텔레비전 같이 봐요. 4번 나이가 들면 귀찮아지는 게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5번 제가 딸에게 이야기 드릴 테니 병원 다녀오세요. 정답은 2번이죠. 네, 공감 표현법이잖아요. 네,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게 공감이었으니까 예, 지금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7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3번 언어장애 대상자, 4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5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 네, 몇 번인가요? 2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죠.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입모양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네, 시선을 맞춰주시면서 말하시면 더 좋고요.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72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잘 표현했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다. 2번 대상자 말이 끝날 때까지 침묵하며 듣는다. 3번 대상자 옆에서 귀에 대고 이야기한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5번 시간, 날짜, 달력 등을 인식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잘 표현하셨다면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고요. 예, 침묵하기보다 고개를 끄덕여서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대화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면서 말하시는 것이 좋아요. 앞에서. 예, 그 다음에 시간, 날짜, 달력은요. 치매로 인한 진압력 장애 대상자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73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원인을 생각하고 차분히 대처하기,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 안정시키기, 기분 전환 유도하기, 거부하는 경우 쉼을 두고 시도하기. 1번 공격성, 2번 무감동, 3번 불안, 4번 섭식장애, 5번 배설행동. 네, 정답은 1번 공격성이죠. 네, 이제 중요한 게 여기죠. 네, 어떤 시끄러운 환경이나 망상, 환각, 신체 질환, 이 여러 가지 언어 표현 부족 이런 게 원이 돼서 생기는 게 공격성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네, 비슷비슷해요. 사실 이 내용들이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차이점을 가지고 어차피 오지서는 공통점은 절대 다 못 찾습니다. 차이점을 가지고 찾아주시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가까운 차이점이에요. 딱 구별할 수 있는 거. 네, 자 다음 문제요. 74번 정전 및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콘센트에 연결 코드를 꽂아 사용한다. 2번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 기구를 사용한다. 3번 전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기 기구를 세척한다. 4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한다.
5번 전선이 벗겨진 코드는 테이프를 감아 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 물은 전기를 쉽게 전도시키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기기구는 물품 세척 시에 전기는 연결하지 않으셔야 되고 전선이 벗겨진 코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5번 감염 관리를 위한 표준적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 체액 등이 몸에 닿을 것으로 예상될 때 장갑만 착용해도 된다. 2번 장갑을 벗은 후 소독제로만 손을 닦아도 된다. 3번 사용한 장갑으로 깨끗한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번 입, 코, 눈, 항문, 비뇨 생식기와 같은 점막을 만질 때는 맨손으로 한다. 5번 기저귀의 교체를 마친 후 장갑을 착용하고 다른 일을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1번 같은 경우에 혈액이나 체액 등이 몸에 닿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장갑을 벗은 후에는 물로 손을 씻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입부터 시작해서 생식 비누기와 같은 점막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 기저귀 교체를 마친 후 장갑을 벗고 손을 씻은 다음에 다른 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76번 감염성 질환인 코로나1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후유증으로 후각 또는 미각장애, 피로, 집중력 저하, 계속되는 기침이 있다. 2번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된다. 3번 4m 이내의 거리에서 빠르게 확산된다. 4번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체를 통한 간접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는다. 5번 감염증이 발생 후 환자는 격리가 필요 없다. 정답은 1번이죠. 네. 오염된 음식물 통해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노루발에서 장님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비말을 통해서 공기 전파가 됩니다. 2m 이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요. 감염된 사람이 만진 물질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전파가 됩니다. 최소 7일 이상 자택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77번 대상자가 사과를 먹다가 갑자기 목을 조른단 자세를 하며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가락을 입에 넣어 사과를 찾는다. 2번 심호흡을 크게 하도록 유도한다. 3번 대상자 얼굴을 옆으로 돌려준다. 4번 등을 두드리며 구토를 유발시킨다. 5번 강하게 기침을 하여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대상자가 의식이 있고 숨도 쉬고 있다면 명보사는 강하게 기침을 하여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하는 것 이상의 행동은 할 수 없다. 네, 표준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78번 대상자가 넘어져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처 부위에 온찜질을 해준다. 2번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3번 튀어나온 뼈를 손바닥으로 압박한다. 4번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지혈대로 감아준다. 5번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는 착용하고 있어도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골절인 경우에 절대 스스로 움직이시면 안 되고 온찜질 아니고 냉찜질,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죠. 네, 튀어나온 뼈는 압박하지 않습니다.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막 지울대로 감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손상 부위의 반지나 팔찌는 미리 벗겨주셔야 돼요. 부종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79번 요리를 함께 하다가 대상자가 팔을 베어 출혈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출혈 부위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준다. 2번 맨손으로 출혈 부위를 만진다. 3번 출혈 부위에 알코올을 발라준다. 4번 피부 위에 바로 압박 분대를 감는다. 5번 출혈량이 적다면 멸균거즈를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하여 상처를 압박해 주셔야 되고요.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부를 만져 주셔야 됩니다. 네, 오물이 묻은 경우 생리식염수를 세척을 해주시는 거지 이게 말코를 바르고 이러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멸균거즈 위에 압박 분대를 감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선에 붙인다. 2번 심장 압박 중이면 압박이 끝난 다음에 전원을 켠다. 3번 분석 중이란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장 압박을 빨리 해준다. 4번 충격이 전달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5번 자동심장 충격기는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한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 손을 떼주셔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동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3회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놀쌤은 또 준비해서 4회 모의고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